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박상철이 출장을 간 사이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얼굴만 보고 그리고 모든 걸 끝내자 미숙이에게서 들은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충정로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새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준호였습니다. 내 아들. 내 준호가 저렇게 컸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준호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와 함께였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가야 해요. 미숙 아주머니한테 연락처 받았어요. 준호야, 진정해. 어떻게 당장 찾아가? 진정하라고요. 아버지는 1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아셨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믿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요. 엄마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박상철이란 놈 때문에. 준호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골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준호야. 준호와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준호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은 저를 너무나 많이 변하게 했으니까요. 준호야. 엄마야. 정이야. 엄마. 준호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미안해요. 저는 아들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너희들 버리고 가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다 박상철 그놈이. 민수도 다가왔습니다. 정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을 못 믿어서. 당신 말을 안 들어서.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당신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 엄마, 왜 이리 말랐어요? 어서 집으로 들어가요. 집 안으로 준호에게 끌려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버님. 환갑잔치가 끝나고 내가 기분이 이상해서 따로 조사를 했어. 그 박상철이란 놈이 다 꾸민 거라는 걸 알았지. 편지도 위조고 다 거짓말이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난 상황에서 너를 다시 데려올 용기가 없었어. 그게 내 평생의 죄야. 저는 시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원망했어요. 10년 동안 매일. 하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싶어요. 정이야. 그런데 아버님, 은지는 어디 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오늘은 수업 있어서 학교 갔어요. 저녁에 돌아올 거예요. 은지도 많이 컸구나. 준호가 조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제가 흥신소를 통해 박상철을 조사했어요. 흥신소? 준호야, 네가 어떻게? 용돈을 모았어요. 1년 동안. 그리고 흥신소에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메모를 보여드렸더니
소장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원래 비용에 110만 받고 조사해 주셨어요. 준호야. 준호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상철, 전과가 있어요. 1972년 사기죄로 징역 6개월, 1985년 폭행죄로 벌금형. 그리고 엄마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여자들을 괴롭혔어요. 엄마 이후에도요. 1987년에는 다른 여성을 협박하고 폭행했는데 그 여성이 지금 고소를 준비 중이래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여자한테도. 네. 그 사람은 병적인 사람이에요. 엄마한테 한 것도 명백한 범죄예요. 명예훼손, 협박, 사문서 위조, 폭행. 모두 고소할 수 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희, 지금 어디 살고 있어? 혹시 그 사람이랑.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8년째. 함께 살고 있어요. 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만든 놈이랑 8년을. 왜요, 엄마? 갈 곳이 없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협박해서. 저는 8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한강대교에서의 자살 협박, 처음 6개월간의 친절함, 전 부인의 등장, 내연녀 취급, 그리고 이후의 폭력과 바람.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개새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준호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엄마가 8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준호 말이 맞아. 정희,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그리고 너 짐 싸. 오늘 당장 나와. 하지만은 없어. 우리가 지켜줄게. 그 사람 절대 못 건드리게 할게. 그날 저녁 준호와 민수가 함께 제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박상철은 출장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허락도 없이? 그때 준호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야, 너희들?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준호. 우리 엄마 아들입니다. 박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 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버지, 김민수입니다. 어머니 전 남편이시죠. 왜 여기 왔어?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거짓말, 필적 조작, 협박. 그리고 지금까지 정희한테 한 폭력까지. 그건 증거 다 있어. 흥신소 조사 보고서, 당신 전과 기록, 다른 피해자들 진술.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끝이야. 박상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는 오늘 이 집을 나갈 거야. 짐 싸.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애들 사진뿐. 박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와 민수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박상철을 봤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8년. 지옥 같았던 8년이 드디어 끝났어. 집으로 돌아오니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지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억울하게. 은지야. 우리 은지.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너 5살 때 떠나서. 내 초등학교 입학식도, 중학교 입학식도 다 못 봐서. 괜찮아요, 엄마.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이제 엄마랑 함께 살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10년 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5년 전에 애들 할미가 죽을 때 한 말이 있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정희한테 미안하다고. 며느리 말을 믿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
시어머니가 야속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준호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박상철을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협박, 사문서 위조, 폭행, 흥신소 조사 보고서, 시아버지의 메모, 전 부인의 증언, 1993년 피해자의 진술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부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곧 소환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석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상철은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박상철, 1979년 피해자 김정희 씨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필적을 위조하여 이혼을 강요했으며 이후 8년간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었습니다. 재판부는 박상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악질적이며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이제 피해자들이 모두 모여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딱 한 사정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 유명한 법률 로펌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각자 3천만 원 정도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사실혼 관계라서 그 외에도 재산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조그만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취직이 어려웠지만 준호가 아는 사장님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정희 씨,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손님들의 미소를 보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조금 더 모아서 저만의 작은 카페를 내는 게 제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민수와는 재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희, 다시 시작하자. 아니에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8년 동안 남자에게 의지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알겠어. 하지만 옆에서 지켜볼게. 친구로, 아이들 아버지로. 고마워요. 준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요리했어요. 우와, 은지 요리 실력이 늘었네. 엄마, 이거 드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떡볶이예요. 준호야, 고마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1년 후 박상철이 모범수로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상철이 교도소 앞에서 차에 치였다는 것입니다. 준호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출소자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여성의 남편. 하반신 영구장애 입어. 박상철을 차로 친 사람은 과거 박상철에게 당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출소일을 알아내고 기다렸다가 차로 박상철을 쳤습니다. 박상철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평생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한 달 후 그 사람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상철의 피해자들, 그 가족들. 수십 명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박상철의 악행으로 고통받은 아내를 지켜보며 5년을 괴로워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상철은 여러 여성들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피고인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탄원서와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그 남편이 법정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후련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와 그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탄원서 써주셔서. 그의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은 피해자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모두 박상철의 피해자야.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대가를 치렀고 앞으로도 사람 대접 받지 못할 거야. 박상철은 주변 사람들에게 실체가 다 밝혀져서 사람 대접을 못 받게 되었고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신용불량자라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박상철은 남은 재산을 치료비로 다 날려야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작은 골방 보증금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 소식을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여러 소문을 통해 비참하게 살아간다고 하네요.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몇 년 후 준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봄날 준호가 손자를 안고 카페에 왔습니다. 엄마, 손주 봐요. 이름은 민준이에요.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안아볼까? 작은 손주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어. 10년의 지옥을 지나 드디어 행복을 찾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에 무너지고 폭력에 짓밟혔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게 남은 인생을 저는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 부탁드려요.